이번에는 함수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함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필수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시작하고 싶어요.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따가 문법을 좀 공부하고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함수는 코드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어떠한 특정 기능,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얘기할게요. 함수를 기능을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호출해서 가져다 쓴다, 뭐 이렇게 일단 들어보시고 일단 진행을 해볼게요. 자, 함수 문법을 사용하기 전에 규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변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변수를 사용할 때 규칙이 있죠.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선언을 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정의를 합니다. 정의 뭐 초기화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연산을 하거나 혹은 연산 뭐 하면서 사용을 하죠. 연산해서 변수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선언하고 정의하고 연산하는 약간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되죠. 함수도 저는 동일하다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규칙이 선언을 먼저 하고 정의를 먼저 하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변수를 선언할 때 int 매에서 int i 하고 그쵸? 세미콜론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그 다음에 정의는 어떻게 할까요? 정의는 i는 뭐 0, 그쵸? 그 다음에 뭐 i는 i 플러스 10 뭐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하고 사용하죠. 변수 사용할 때.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함수도 처음엔 선언을 합니다. 나는 이런 함수를 만들 거야, 혹은 선언할 거야, 뭐 정의를 할 거야 라는 의미의 선언을 한다. 함수에 대한 첫 영상이니까 굉장히 쉽게 진행을 할게요. 먼저 덧셈을 해볼게요. 덧셈 함수 먼저 선언을 합니다. 선언을 하는데 규칙이 있어요. 자, 이걸 외우세요. 처음에 반환형, 그리고 함수 이름, 그리고 매개 변수. 요번 영상에서는 매개 변수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다음이나 다음 영상에서 다룰 겁니다. 요번 영상에서는 반환형 그리고 함수 이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차근차근 진행할 겁니다. 자, 반환형이 뭐냐? 함수 이름 앞에는 반환형이 있어요. 지금까지 안 봤던 건 아니에요. 대표적인 이 메인 함수 있잖아요. 메인 함수 이름 앞에 뭐가 있죠? int라고 이렇게 있죠. 이게 반환형입니다. 제가 C++ 영상 시작할 때, 거의 초반에 시작할 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함수 이름 앞에 int라는 정수가 있으면, 이 int 정수죠. 우리 int i 하면서 변수 배웠으니까. 그러면은 정수를 반환해야 된다. 0도 정수가 되기 때문에 return하고 0. 이건 규칙이다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에 대한 반환형, 이 반환형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함수 이름 앞에 반환형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이건 규칙이에요. 근데 요번엔 반환을 하지 않을 겁니다. 즉 뭐냐, 메인 함수 봤을 때 메인 함수 이름이죠. 그리고 앞에 반환형이 있는데 반환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의미에서 int는 정수를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반환을 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void, 자 이렇게 쓰면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함수 이름은 sum이라는 함수 이름은 여러분들 자유자재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가능하면은 맨 앞 글자 이거는 대문자로 해주신 거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가로 열고 닫고 하고 세미콜론, 이렇게 해서 반환형 함수 이름 매개변수 아직 안 넣었어요. 아직 뭐 매개변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규칙으로 선언을 하면 됩니다. void sum 하고 가로 열고 닫고 세미콜론. 그래서 함수를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sum이라는 함수를 만들 거야. sum 함수는 덧셈 기능을 가진 함수예요. void sum. 기능이라고 표현할게. 덧셈 기능을 가지죠. 그래서 중괄호 열고 닫고, 이 부분은 정의, 정의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선언이죠. 선언과 정의, 이 규칙을 따라서 함수를 코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설명드리지만 반환 함수 이름, 아직 매개변수 안 했으니까 반환 함수 이름, 처음 영상이니까, 함수에 대한 첫 영상이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고요. 정의를 하는데 변수를 두 개 선언할게요. first와 second.
그리고 int result. result에다가 먼저 first, second 값을 이제 넣어야겠죠. first는 10, second는 20, 그리고 result는 first 더하기 second겠죠. 네, 이렇게 덧셈 함수를 만들었는데 분수를 2개 만들어서 결과 분수 하나 추가해서 first랑 second를 더해서 result 변수에 저장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함수를 만든 거죠. C++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제일 많이 사용했던 함수가 cout이죠. cout은 뭐예요? 출력하는 함수다. 그렇죠? cout을 가장 많이 사용했어요. cout은 출력하는 기능 가진 그런 함수죠. 그리고 cin도 했었죠. cin에서 입력을 받았죠. 얘는 입력하는 함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능을 덧셈 기능을 만든, 그렇죠? 덧셈 함수를 만든 거죠. sum 함수를 메인에서 사용해서 출력을 해야겠죠. 전에 이제 result 값을 출력할게요. cout result 땡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sum이라는 이름의 함수는 2개의 변수 값을 더해서 출력해주는, 결과를 출력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진 함수다. 함수를 정의를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사용해야겠죠. 사용하는 거는 무조건 메인에서 호출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sum 하고 몇 개 열고 닫고 세미콜론. 이렇게 하면 sum 함수가 시작이 돼요. 우리가 코드 읽을 때 이 부분을 좀 이제 다시 좀 봐야 되는데 뭐냐? C++는 메인에서 시작해서 메인에서 끝난다. 이 부분 설명드렸어요. 그러면은 코드가 이렇게 봤는데 함수도 있고 막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코드가 있어요. 그럼 뭐부터 봐야 되냐? 메인부터 보세요. 네, 코드 읽을 때 메인부터 보시고 메인을 보면은 자, int i 변수 선언 됐죠? i는 0, i는 i 플러스 10 해가지고 0 더하기 10 해서 i가 10이 돼요. 뭐 이런 연산을 해서 진행이 됐어요. 근데 밑에 보니까 sum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했어요. 여기가 함수 호출.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 리턴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sum이라는 함수 들어갑니다. 그러면 sum 함수 들어가니까 int first, second가 있고 result가 있어요. 그리고 first엔 10이 들어가고 second에 20이 저장되고 result에는 first와 second 두 개의 변수에 있는 값을 더한 값을 result에 저장이 되죠. 그래서 cout result는 출력되고 그리고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return 0 이렇게 진행한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코드를 실행을 하면은 result 30 이렇게 나오죠. 또 반복적으로 sum 이렇게 호출할 수 있어요. sum 자, 이렇게 하면은 결과 출력이 어떻게 될까요? 30, 30, 30이에요. 여기 보시면 sum 함수는요. 여기 result 출력하고 나면요. 그렇죠? 출력된 그 변수에 있는 값들은요. 다시 초기화된다 보시면 돼요. 초기화라기보다는 사라진다. 변수의 first, second, result는요. 사라진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또 호출되면은 그때 int first, second, result가 다시 생성이 되고 또 더하고 그 다음에 이 코드 sum 함수가 끝나면 사라지고 sum 함수 끝나는 거는 중괄호 만났을 때 끝나는 거죠. 밑에 끝부분. 그래서 30, 30, 30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연습할 때는 지금 덧셈을 했잖아요. 뺄셈 그리고 곱셈 사칙 연산 나누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함수를 각각 만들어 보고 그래서 그 함수 안에서 변수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각각 역할 그쵸? 빼기면 빼기 기능을 넣고 곱하면 곱하기 기능을 넣고 그쵸? 나누기는 나누기 기능을 넣고 이런 식으로 함수를 쭉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함수를 처음 배울 때는 함수를 규칙 그러니까 선언하고 정의하고 함수 호출해서 사용하고 메인에서 호출을 해야 됩니다. 암만 함수 정의 잘 해놓고 메인에서 사용 안 하면요 이거 실행 안 돼요. 그 함수는 해당 함수는 실행 안 되기 때문에 선언하고 정의하고 호출해서 사용하고 이거를 함수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거부터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 영상에서는 함수 이름 앞에 아직 보이드밖에 안 했어요. 보이드는 리턴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메인 함수처럼 앞에 우리가 이제 자료형 그러니까 int, 뭐 float, 캐릭터, 뭐 더블 이런 게 있으면은 그 자료형에 맞는 값을 리턴을 해줘야 됩니다. 그건 규칙이에요. 근데 지금 저 요번 영상에서는 보이드밖에 안 썼죠. 보이드는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다시 설명드립니다. 선언, 정의, 호출 이 순서대로 함수를 만들어보고 호출해서 사용해보고 내가 원하는 기능, 코드, 연산 뭐 조건만 반복하면 상관없어요.
그리고 뭐 구구단을 출력하는 함수를 만들어 놓고 메인에서 호출을 사용해보고 이런 연습들 그런 걸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함수는요 처음에 여기까지 딱 끊고 함수를 만들어 보면서 선언하고 정의하고 호출하고 이거를 계속 만들면서 반복적으로 연습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반환형이라든가 매개 변수를 사용하면서 또 응용해보는 그런 식으로 함수를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함수를 이제 사용하는 건 이유는 함수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코드 재사용. 지금 썸 함수 만들어 놓고 썸을 막 필요할 때마다 가져다 쓰면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재사용. 그리고 코드를 이제 가독성과 유지 보수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함수를 사용하면요. 코드를 모듈화 한다 그래서 기능별로 다 나눠요. 그리고 모듈화하고 구조화해서 가독성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코드가 길면 길어질수록 가독성이 떨어져요. 근데 함수를 사용해서 함수가 특정 작업을 담당하게 되어서 코드가 더 명확해지고 함수 내부 코드를 수정하면 함수 호출하는 모든 곳에서 변경이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메인 함수 안에는 코드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뭐 100줄, 1000줄, 만줄 될 수 있겠죠. 근데 어떠한 부분인데 제가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걷는 기능에 함수를 만들었다 치면은 그 걷는 기능을 여기저기 막 쓰잖아요. 근데 걷는 게 잘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함수에 있는 그 함수만 찾아가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온 그 부분만 수정을 하면은 그 함수를 호출한 부분이 똑같이 적용돼서 그 함수를 호출하는 모든 곳에서 변경 사항이 반영이 돼서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 일단 제가 간단하게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는데 결론적으로는 많이 사용해 보면요 그때 딱 알아요. 아 이래서 함수를 사용하는구나 라고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이 연습해보고 많이 사용해보세요. 이번 영상에서 제가 간단하게 썸 함수만 이렇게 들어서 했는데 뭐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거 기능도 만들어보고 그렇죠? 변수를 3개 선언을 해서 하나의 변수에 그 두 가지를 곱하기든 빼든 나누든 각각 따로 다 만들어서 메인에서 호출해서 한 번씩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수 내용이 좀 어렵다 그러면 어려울 수 있는데 약간 이렇게 끊어서 하게 되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함수 사용할 때 규칙 3가지 선언하고 정의하고 호출하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고 함수를 만들 때 함수 이름 앞에 반환형 이번 영상에는 보이드 했어요. 함수 이름 그리고 괄호 열고 닫고 이 부분만 잘 생각해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실수 많이 하는 부분은 이제 함수 선언할 때 여기 뒤에 세미콜론이 붙지만 함수를 정의할 때는 세미콜론 없어요. 그리고 중괄호 열고 닫고 이게 함수 영역이죠. 이 부분 주의하시고 이번에는 이제 함수 지난 영상에 이어서 함수를 계속 할 건데 우리 함수 메인 함수 앞에 보면은 int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반환이라고 하거든요. 반환형. 함수의 이 반환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함수를 만들 때 뭐라고 그랬죠? 규칙이 있다 그랬죠? 선언, 정의하고 그 다음에 메인에서 사용한다. 이 규칙은 지켜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반환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반환하지 않은 의미로 해서 함수 이름 앞에 void 보이드를 하면 반환을 할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함수 이름 앞에 보이드 붙여서 함수 만들어서 4칙 연산도 만들고 구구단 연습도 하고 뭐 그렇게 하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메인 함수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메인 함수 앞에 이 int 이거의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좀 다뤄볼 거예요. 함수 어떻게 보면 반환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다라는 거죠. 함수 이제 이름 앞에 반환형 즉 우리가 변수를 배울 때 int, 캐릭터, 플로트 이 대표적인 3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이 자료형 타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 변수를 선언할 때 int i 하면 정수형 변수 i를 선언을 했죠. 함수는요. 함수 이름 앞에 int하고 제가 sum이란 덧셈 함수를 만든다 생각했을 때 이건 뭐냐면은 함수가 수행한 작업의 결과로 반환하는 값이라고 일단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sum 함수를 이제 선언했잖아요. 그 함수 이름 앞에 int가 있으면은 함수를 만드는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저는 이 sum 함수를 덧셈을 하기 위한 그런 기능을 가진 함수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값을 반환, 즉 전달을 하고 싶다.
전달을 하기 위해서 여기 앞에 함수 이름 앞에 자료용을 넣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sum이라는 함수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이 함수의 역할은 정수끼리 더한 결과값을 다른 곳에 전달하고 싶은 거죠. 여기서 말한 다른 곳은 저는 일단 메인 함수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메인 함수 안에 보면은 return 있죠. 이걸 사용해서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일단 제가 sum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int sum이라는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일단 지금 여기 int하고 sum하고 함수를 선언했습니다. 선언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선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정이죠. 저는 이 함수를 어떤 기능을 만들고 싶냐? 두 정수를 더해서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일단 int first랑 int second라는 변수를 선언했어요. 그리고 이 두 변수에 있는 값을 더해서 저장할 result라는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first는 5, second는 20. 자, 그리고 result에다가는 first 더하기 second. 그러면 20 더하기 5 해서 25 이렇게 되잖아요. 이 결과값 25를 더한 결과값을 전달하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return이라는 이 문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return하고 뭐예요? result. 나는 result를 반환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sum 함수를 사용했을 때 이 result, 여기 있는 값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규칙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함수 이름 앞에 자료용이 있다. 자, int가 있으면은 정수를 반환할 수 있고 여기 float이 있으면은 실수를 반환할 수 있다. 근데 그 전에 내가 함수를 왜 만드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함수를 만들 때는 항상 목적을 생각하고 만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목적이 뭐예요? 어떤 함수에서 그런 특정한 결과값을 반환하고 싶은 거잖아요. 저는 이 함수를 result를 반환하기 위해서, 그렇죠? 전달하기 위해서 함수 이름 앞에 자료용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C 언어나 C++ 문법을 이제 공부하는 와중에는 함수 이름 앞에 자료용이 있으면 그 해당 자료용을 반환해야 된다. 저도 이 메인 함수를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좀 뭐라고 할까 낫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함수를 배우기 때문에 목적을 먼저 얘기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sum이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덧셈해서 결과를 전달하기 위한. 그러면 여기서 결과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 결과를 받겠습니다. int value라는 변수를 선언하고요. 어떻게 받냐? value에다가 sum 함수의 결과값을 받는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함수 이름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거. void랑 똑같죠? void 함수 선언했을 때 그때는 함수 이름 앞에 void 있으면 반환하는 게 return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달받을 수 없어요. 근데 함수 이름 앞에 자료용이 있으면은 그 해당 자료용의 값을 받아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자, 순서를 보면요. 그 전에 출력을 좀 넣을게요. shout sum 함수 호출 결과 땡땡 하고 value end에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코드 읽는 것도 조금 달라지겠죠. 먼저 메인 함수부터 볼게요. int value 선언이 됐죠. value에 이제 sum 하고 함수를 호출하면서 자, value 이거 그냥 결론을 읽으면은 value라는 변수에다가 sum 함수에서 반환된 값을 저장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sum 함수에서 반환된 값. 그런데 일단 읽는 순서, 코드 읽는 순서 중요해요. 변수 선언하고 함수 호출하는 이 부분을 봤을 때는 함수로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함수 보니까 변수를 선언하고 first에 5 저장, second에는 20 저장, 그리고 result에는 first 더하기 second를 저장하고 result를 어떻게 해요? 반환하죠. return하고 result. 그래서 전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value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sum 함수 호출 결과에서 25가 이렇게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 호출을 보면 코드 읽는 방식도 달라진다. 뭐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럼 간단한 예제를 몇 개 좀 더 해보죠. 두 정수를 입력받아 그 중에서 더 큰 값을 반환하는 함수를 작성하세요라는 간단한 예제, 문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더 큰 값, 인티저하고 주석을 해버렸네요. max라는 함수를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정의를 하면 되겠죠. 네, 규칙을 잘 따르면 됩니다. 그래서 int first와 int 똑같이 할게요. second 변수 이름은. 자, 그래서 입력을 받습니다. cout 함수 지금 정의 부분을 이제 만들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정수를 입력하고 땡땡 하고 cin 그리고 어디다가 first에다가 입력을 받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cout 두 번째 정수를 입력 땡땡 하고 cin 그리고 second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둘 중에 큰 값을 반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f first가 만약에 first가 뭐보다 second보다 크다 이랬을 때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바로 반환해 주면 됩니다. return 하고 first, 아니면은 second가 더 큰 거죠. 네, else 해서 return second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if문에서 이렇게 바로 return을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렇게도 해볼게요. 바로 first랑 second를 이제 여기서 바로 판단해서 return을 시켰죠. 다른 방법은 int result 해서 result에다가 first를 넣고, 그래서 만약에 first가 second보다 크다 그러면, 그리고 아니면은 result에다 second를 그쵸? 넣으면 되겠죠. 아니면은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에 return 하면 돼요. 뭐로? result로.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 아까처럼 if문 안에서 return 해도 되고. 그래서 함수 이름 앞에 제가 이 함수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두 값을 입력받아서 그 중에 큰 값을 반환하는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그쵸? 이 함수를 만든 거죠. return 한 거죠. 만약에 전달 안 해도 되면은 함수 이름 앞에 void 써서 여기서 그냥 결과값 출력해도 돼요.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네, 나는 굳이 이걸 반환 안 해도 돼 그러면은 함수 이름 앞에 void 쓰고 해도 되고요. 이거 반환 값을 내가 받아서 또 나중에 뭔가를 이어나가야 돼. 네, 이 값을 가지고 또 뭔가 다른 연산을 하든 가공을 하든 뭐든 해야 돼 라고 하면은, 그쵸? 함수 이름 앞에 내가 만들 결과값의 자료용을 함수 이름 앞에 넣어야겠죠. 그게 int든 float이든 캐릭터든 무엇이든 간에. 네, 그래서 목적에 의해 사용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일단 반환을 했으니까 return하고 result 그래서 int value라고 그냥 선언할게요. 그래서 cout 큰 값 호출 이런 식으로 해서 value. 자, 이렇게 출력을 하는데 endi까지 해줄게요. 자, 해주는데 value에다가 뭐 하면 돼요? max라는 함수를 x하고 소괄호 열고 닫고 세미콜론 이렇게 호출해서 하면은, 자, 코드 읽는 순서 이번엔 디버깅 없이 그냥 갈게요. 처음에 이제 value 선언하고 max 함수 호출을 하네요. 네, max 함수 호출한 결과값의 value가 받겠죠. 근데 max 함수가 어떻게 구동되는지 봐야겠죠. 그래서 max 함수 딱 보니까 first, second, result 그래서 세 개를 선언해서 첫 번째 정수를 입력, 두 번째 정수를 입력해서 각각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first와 second가 크면은 result에 first를 받고, 아니면은 second를 second의 값을 result에 받고, 그리고 result를 반환해서 그 값을 그죠? 메인에 있는 value에서 받아서 출력하는 거죠. 그런 흐름이다. 그래서 실행을 해서 결과 확인해 보죠. 첫 번째 정수 값 입력했을 때 10 하고 두 번째 정수 입력 20 했을 때 큰 값 호출해서 20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또 해보죠. 네, 5, 10. 좀 두 번째 정수 입력 저 앞에 띄어쓰기가 좀 거슬리긴 한데 그래도. 그래서 큰 값 호출 10 출력이 되고, 또 이번에는 30 하고 17 이렇게 했을 때 큰 값 호출 30. 그래서 둘 중에 큰 값을 호출하는, 내가 입력받아서 큰 값 호출하는 그런 기능에 함수를 만들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제가
함수 이름 앞에 반환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함수 이름 앞에 int든 뭐 캐릭터든 뭐 더블이든 플롯이든 이렇게 이름을 넣었을 때 지금은 제가 int만 사용해서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함수 이름 앞에 그런 자료형이 있을 때 이게 어떠한 의미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기 위해서 이 함수 이름 앞에 자료형을 붙이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뭐 연습 문제를 많이 이제 함수화 시켜서 한번 풀어보세요. 네, 이때까지 했던 뭐 덧셈이든 비교든 그렇죠? 연산자 관련된 연습 문제를 함수로 만들어서 풀어보시고 또 if 문이나 반복문에 나온 연습 문제를 함수로 만들어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수 이름 앞에 자료형이 있는데 그게 왜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규칙만 생각하기보다는 목적을 생각하고 만드는 게 오히려 함수를 사용함에 있어서 더 유리하다, 더 그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 함수 반환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번에는 이제 매개 변수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매개 변수, 뭐 파라미터, 미터, 메터, 뭐 어쨌든 이렇게도 불리는데, 자 매개 변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지난 영상 이어서 함수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티저하고 제가 sum 했었어 지난 영상에서. 근데 여기 안에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 변수를 넣어줍니다. a, int, b. 자, 선언했죠? 그러니까 sum 함수를 이제 나는 만들 건데, sum 함수는 이제 정수값을 두 개를 더해주는 함수예요. 근데 여기 가로 서가로 열고 닫고 여기 안에 보면 변수 보이죠? int a하고 int b. 이게 매개 변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설명을 드리자면 함수 선언 또는 정의에서 입력을 받기 위해 사용하는 변수. 그러니까 입력을 받기 위한 변수예요. 함수 사용함에 있어서. 함수 좀 정의를 좀 해볼게요. int sum 해서 int a, int b. 정의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변수 이름은 동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int result라는 변수를 만들고 return하고 return하기 전에 result에다가 a 더하기 b 하고 return result. 자, 함수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이 매개 변수에 있는 두 값을 더해서 result 안에 넣고 result를 반환시키는 거예요. 반환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어요. 함수. 자, 그러면은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반환하는 값을 받을 변수를 선언해야겠죠? value로 선언할게요. 그래서 value에다가 sum. 자, 여기까지는 지난번과 동일합니다. 그쵸? 근데 괄호에다가 이 규칙이에요. 내가 두 값을 넣어줄 거야. 2하고 3. 자, 이렇게 하면 순서대로 들어가요. 2는 a에 3은 b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int a, b 매개 변수 이름도 변수 이제 선언할 때 동일해요. 이름은 자유롭게 사용하는데 특수 문자 이런 거 사용하지 마시고 띄어쓰기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영어로 단어로 써 주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래서 2, 3 이렇게 넣어도 되고, 혹은 제가 예를 들면은 int first와 second 변수 두 개 선언을 했는데 first에는 2로 넣을게요. second에는 3 했을 때 여기에 first와 second 이렇게 넣어도 2랑 3이, 그러니까 first 안에 있는 first 변수 안에 있는 값이 a로 전달이 돼요. second에 있는 값이 int b, 이 매개 변수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전달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함수 선언 또는 정의에서 입력을 받기 위해 사용하는 변수. 입력을 받기 위해 사용하는 변수다. 매개 변수는 함수의 입력값이죠. 그러니까 입력한 거예요. 값을 이제 입력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값을 하고 입력값을 전달한다. sum 함수에서 그 값을 받아서 a에는, 그렇죠? 여기 함수 호출한 부분이죠. 메인 함수에서 메인은 여기 있죠. 메인 함수에서 sum 함수를 호출을 했죠. sum 함수에서 first, second가 입력되고 여기는 값들이 순서대로 a, b에 저장돼서 이 매개 변수를 이 함수 안에서 변수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매개 변수예요. 그러니까 일반 변수랑은 좀 역할이 다르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cout value
출력하면은 그 전에 따옴표 하고 결과는 땡 하고 value endl 엔드라인 그쵸? 자 이렇게 했을 때 결과는 당연히 5가 나오겠죠. 코드 순서를 보면은 먼저 value하고 first, second가 선언이 됐어요. first에는 정수값 2, second 정수값 3. 그러니까 이거를 매개 변수로 2랑 3을 그쵸? 전달하는 거죠. sum 함수 통해서. 그래서 first에는 값이 이제 A에 저장되고 second에는 값이 B에 저장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순서대로 넣어야 돼요. 그래서 A에는 2가 저장되고 B에는 3이 저장돼서 여기 안에서는 A, B를 더한 값을 그쵸? 결과 변수에 리절트 변수죠. 여기에 저장되고 리턴 반환해서 리절트 반환해요. 그러면은 리절트에 있는 값이 반환돼서 어디로 들어가요? value로 들어간다. 함수 읽는 방법은 계속 연습하면 돼요. 네, 처음에는 그러니까 느릴 수 있어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하다 보면 빨라져요. 그래서 value에 저장되고 결과는 5가 출력이 되겠죠. 정수값 5. 그래서 실행하면은 네, 결과 5 이렇게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를 이제 처음에 배울 때 제가 설명을 드렸죠. 먼저 선언을 하고 정의를 하고 그다음 뭐 연산을 하든 사용하든 사용으로 쓸게요. 그 다음에 함수 이름 앞에 자료형 뭐 인티저든 캐릭터든가 있으면은 반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반환을 생각하기 전에 나는 함수를 만들어서 이 함수에서 다른 함수 또 반환할 거야. 전달할 거야. 그 값을 전달할 거야. 결과 값을. 그랬을 때 함수 이름 앞에 자료 해당 내가 결과를 반환하고자 하는 그 자료용을 그쵸? 함수 이름 앞에 적으면 되죠.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이 반환에 대해서 썼고 요번 영상에서 매개 변수 이거는 내가 어떤 메인 함수든 다른 함수에서 내가 만든 함수를 호출할 때 그 안에 값을 넣어서 뭔가 연산을 하거나 그럴 때 사용되는 매개 변수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함수를 이제 배울 때는 이 세 가지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예제를 좀 해볼게요. 하나의 정수를 매개 변수로 전달받아 그 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단하는 함수를 작성하세요. 네, 짝수의 경우 true를 반환하고 홀수의 경우 false를 반환하세요. 자, true, false 자료형은 그렇죠? 불 타입이죠. 그래서 자 이때까지 함수를 만들 때는 함수 이름 앞에 이제 int 위주로 사용했었는데 이번엔 불 하고 체크 even 오드 뭐 이렇게 해서 int value 값을 전달해서 네 짝수인지 홀수인지 맞으면 true 짝수면 true 홀수면 false 이런 기능을 하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불 타입으로 반환할 거다. 그래서 체크 even 오드 함수 만드는데 매개 변수는 value. 네. 그래서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if 만약에 value가 2가 0이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return하고 tru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니면 false. 그래서 true는 1, false는 0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value 받아서 그렇죠? 이게 2로 나오는 나머지가 0이면은 짝수니까 true 아니면 false 0 true는 1, false는 0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능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int number라는 변수를 선언하고요. cout 값을 입력 땡땡. 네. 자 이렇게 해서 cin number에 값을 입력을 받겠죠. 그 다음에 변수를 하나 더 선언할게요. 결과를 받을 변수인데 지금 불타입의 함수를 불타입을 반환하는 함수를 만들었죠. 그러면은 불타입 변수로 받아야겠죠. 그쵸? 리턴된 그쵸? 리턴 true 아니면 false니까 규칙은 지켜주세요. 뭐 인티저로 받아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가능하면 규칙은 지켜주셔라. 그래서 리절트 넣습니다. 그래서 선언을 하고 리절트에다가 체크 even 오드 하고 넘버를 그쵸?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를 이제 출력해야겠죠. 만약에 리절트가 true냐 면은 cout 짝수입니다 하고
end에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아니면은 뭐예요? 홀수입니다. 이렇게 네, 결과를 출력해 볼 수 있겠죠.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해서 자 값을 입력했을 때 10 입력하면 짝수입니다. 나오죠. 그 다음에 11 홀수입니다. 7 넣어도 홀수입니다. 나오죠. 큰 값을 좀 넣어볼까요? 1222 넣어도 짝수입니다. 이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문제도 이제 풀어봤는데요. 영상 시간상 그렇게 길게 하기보다는 여기서 끊고 이때까지 했던 그 연산자 관련된 문제들 혹은 if문, 조건문 혹은 반복문 이걸 다 함수로 만들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다시 한번 하자면은 함수 이름 앞에 이렇게 타입이 있으면 그 해당 타입을 반환을 해야 된다. 그렇죠? 목적 있게 사용하라고 계속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매개 변수, 매개 변수는 호출될 때 필요한 값을 다른 함수에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다. 일반 변수랑은 다르고 일반 우리가 선언했던 변수랑 좀 다르죠. 그리고 이 개수는 뭐 2개든 3개든 나중에 좀 프로그래밍 많이 하다 보면 저는 이제 게임 쪽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은 매개 변수만 8개, 9개 이렇게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매개 변수 개수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 가능하면 3개 이상은 네, 매개 변수 하지 마시고 네, 2개에서 3개 정도 뭐 그렇게 저는 이제 배웠으니까요. 근데 이제 꼭 필요할 경우는 5개 이상 넣을 때도 있겠죠. 네, 그래서 매개 변수는 함수가 다양한 입력값을 처리하도록 유연성을 제공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값을 전달하기 위한 역할이다. 매개 변수는. 그리고 전달하고 나서 그 해당 해당 함수에서 전달받은 값을 그 변수를 일반 변수처럼 사용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번 영상 매개 변수, 함수와 매개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함수 이름 앞에 반환이 있고 매개 변수가 있고 이걸 무조건 이렇게 규칙대로 사용해라. 그러니까 규칙은 지키되 상황에 맞춰서 어떤 때는 반환을 안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매개 변수를 사용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함수를 만들 때 그걸 항상 그 상황을 생각하고 함수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무조건 함수를 넣는다고 해서 반환이랑 매개 변수를 무조건 넣어서 함수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소프트웨어, 어떤 프로그램, 어떤 기능을 만들 때마다 그렇죠? 그 상황을 생각해서 이때는 반환할 필요 없네? 그럼 보이드에서 함수 선언하고 함수 정의하면 되겠죠? 이때 때는 매개 변수 필요 없겠네? 그럼 매개 변수 빼고 함수를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연습을 충분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